아니 평범한 동네 호랑이라니. 아이고 참 말이 되시는 얘기를 해야지. 어디 떼는 거야? 아, 왜 그래요? 아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야 반갑다. 어? 이게 뭐야? 아이고, 호랑이 달을 쓴 게? 아니면 늑대? 아, 내가 오래 살다 보니 이제 별걸 다 보네. 아유, 구름아 이리 와. 구름. 호랑개 주인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가 호랑이구나. 얘 이름이 호랑이에요? 네, 호랑이인 척하는 구름이 이름은 구름이에요. 아 호랑이 척하는 구름이요? 네. 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얀 진돗개, 예쁜 진돗개를. 아, 얘가 이제 이 친구의 엄마가 저한테 1+1으로 왔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1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름이랑 살고 있고 귀촌 4년 동안의 집을 3개 고친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구름이를 만난 게 이제 2번째 집이었는데요. 집을 구하다가 빈집이 있어서 가봤는데 그 집 뒤에 흰색 강아지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분한테 이 강아지는 뭐냐 그랬더니 아, 너 이 집 빌리려면 이 개도 키워야 된다 이러셔가지고 어르신 돌아가시고 빈집, 친척분이 오가며 구름이 엄마를 돌봤었대요. 2번째 집, 싸게 빌려주는 대신 구름이 엄마를 돌봐달라는 게 조건. 그때 태어난 게 엄마 멍이를 꼭 닮은 구름이래요. 처음에 고친 집은 스테이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를 이제 오픈할 때쯤에 제가 지낼 때가 필요하니까 2번째 집을 구했던 거였어요. 이분이 진짜 초원집 전문가시네. 벌써 해남에서만 고쳐 산 초원집이 몇 채야? 근데 지금 이게 그러면 몇 번째예요? 이게 3번째 집이에요. 이게 세 번째지. 이 집에 원래 살고 계시던 주인 할아버지가 비닐하우스에서 혼자 쓰러지셨는데 좀 몇 시간 만에 발견이 되신 거예요. 주로 병원에 가 계시고 하게 되다 보니 할머니도 이제 지병이 있으셔서 집에 혼자 있으실 순 없고 할아버지가 우리 이 집을 정리하자. 이 집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빈집이 될 위기였을 때 지영 씨가 산 거래요. 이래서 자꾸 시골에 빈집이 느는 거구나. 가는 세월을 어찌 맞겠어요. 아니 근데 그럼 이 집이 벌써 3번째 고치신 집인 거예요?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와. 좀 하다 보니 재밌는 것도 있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것들이 실제로 구현되는 게 되게 네. 그런 즐거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 하여튼 궁금한 얘기들이 많은데 한번 네. 들어가서 차차 들어볼까요? 지붕색도 그렇고 처마도 그렇고 겉모습만 봐서는 영락없이 시골에 방치된 오래된 촌집. 속은 뭐가 다르려나? 어머야, 이게 뭐야? 촌집 여러 채 봤는데 이런 속도 처음 보네. 밝고 환한 게 너무 마음에 든다. 아니, 석가래를 다 안 살려도 이쁘구나. 야 이거 완전히 밖에서 봤을 때는 야, 이런 모습이 나올 줄하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다 구상하고 만들었어요. 아니 근데 이 나무색하고 이 미장이죠? 유로 미장 같은데 색이 너무 잘 맞아요. 네, 그래서 유럽 미장 색을 고를 때도 여기 이제 현장에서 나무색이랑 이제 좀 조화를 보면서 고르기도 했고 나무에 또 스테인칠을 일부러 안 했어요.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다라고.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야 원래는 어땠을까? 혹시 뭐 사진이 있어요? 네, 어. 이런 모습이었어요. 네. 와 얘가 이 집이 1980년대생인 지영 씨보다도 3살 더 많았대요. 그래도 노부부가 잘 갈고 닦은 집이라 해남 와서 만난 집 중 가장 상태가 좋았던 상황. 거기다 3번째 수린이 이번에야말로 실력 발휘 제대로 해보자 한 거죠. 와, 다시 봐도 잘 고쳤네. 여기 사셨던 어르신들이 보시면은 깜짝 놀라시겠어요. 처음에는 물이 샌 부분도 좀 있었어요. 집에요. 네,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이 이 집에 살고 있었더라고요. 아니 세입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기와를 손보야겠다 해서 이제 전문가분을 모셔서 올라갔는데 거기 안에 있는 황토 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흙이 하나도 없다고 황토를 사다 채워야겠다고. 근데 그걸 이렇게 들춰보니 제비집이 나오는 거죠. 제비들도 집을 알아봤네. 결국 둥지 틀었던 그 자리는 흙으로 메꾸고 다시 기와를 덮었대요. 누수가 제일 골치 아픈데 그래도 한시름 낫네요. 오, 야, 벽 느낌 되게 좋은데요? 예쁘죠? 예. 황토 벽이랑은 또 다른 매력. 그러고 보니까 나 이런 집 어디서 봤는데? 건축탐구 집에서 예전에 촬영하셨던 집 중에 유럽에서 온 남자분이랑 뭐 결혼한 부부가 직접 시골집을 고친 장면이 있었는데 아유 그래요. 기억하다 마다요.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또 유럽집이네요. 스페인 살았던 영국 오빠가 고친 집이잖아요. 근데 그 집은 아마 벽만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천장까지 다 하니까 의외로 되게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석가래랑 이 유럽 미장이 약간 그 황토벽 같은 느낌이 또 있어서 이 자연스러운 질감들끼리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혼자 다 하셨어요? 혼자 하지는 않고 유럽 미장을 하겠다고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스토리 같은 걸로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세상에나 우리 때 품앗이 같은 건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능력도 좋아. 덕분에 신나게 작업을 마무리했죠. 부엌을 목재로 만드셨네요. 네, 제가 직접 다 설계해서 조립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아따 부엌 넓기도 하다. 근데 이걸 직접 설계했다고요? 산 거 뺨치네. 거기다 이 상판은 처음 보는 재질인데요. 아니 근데 일단은 이제 하나씩 좀 뜯어보면 이 상판이요. 아까 봤을 때는 전 타일인 줄 알았어요. 요새 워낙 이제 큰 타일들 많이 쓰시니까.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타일이 아니라 이거 마이크로 미장인가요? 네, 맞아요. 마이크로 시멘트로 미장을 또 직접 했어요. 아 마이크로 시멘트 들어봤지. 바닥에만 시공하는 줄 알았더니 지영 씨 재주 진짜 좋으시네. 배운 적은 없죠. 네. 네. 근데 계속 2년마다 이제 전셋집 이사 다니면서 이사 다닐 때마다 그 공간에 맞게 새로 기존에 쓰던 가구 팔고 새로운 걸 산다거나 제가 뭔가 길에서 뭔가 주워다가 뭐 화장대 같은 걸 막 만든다거나 이런 셀프 인테리어를 계속 했었어요. 자칭 셀프 인테리어계의 곰손. 지영 씨는 자기 집이 아니어도 항상 고쳐서 살았대요. 남 좋은 일 한다 싶은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를 한 7군데 다녔고 한 집에 2년 이상 산 적이 없었어요. 평생. 원래 좀 이사를 많이 다니셨나 봐요. 네. 한 그 등본에만 20몇 개 집이 있던데.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직업 때부터 군인이셔서 하면은? 네. 부산에서 6학년을 시작했는데 대전에서 졸업했으면 말 다 했지 뭐. 어딜 가든 정뗄 준비가 먼저. 어린 마음에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래. 20살 정도부터는 그때 처음 제 방이라는 게 집 안에서 생겼고 그때부터 혼자 맨날 집에 와가지고 뭘 사부작 하면서 나를 나타내는 어떤 것들을 자꾸 막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완벽한 나의 공간이죠. 네. 근데 여기는 잔뜩 이거 뭐예요 도대체? 음식점도 아니고. 반찬통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편의점 같기도 하고. 네, 여기 이렇게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이렇게 버리고요. 이제 나중에 꺼낼 때는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와, 아이디어 너무 좋다. 네, 여기에 이제 구름이 밥을 꺼낼 수 있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편하다. 여기서 동선이 정말 짧게 강아지한테 대박. 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저기 냉장고 옆에 저런 와인 셀러인가? 저 뭐죠? 이거 진짜 많이들 친구들이 와서 물어보는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맞춰서 나오는 또 틈새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틈새장 안에 또 가루류 와. 같은 거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 이야, 오 좋네. 거기 정말
시리얼 같은 거 넣기 너무 좋다. 네. 있는 가구를 사서 쓰는 게 아니라 내 습관, 내 동선대로 맞춰 만드는 것. 이게 지영 씨가 집에 정 붙이는 방법이었구만요. 주방 가구뿐만이 아니래요. 이 집 가구들은 다 지영 씨 동선에 맞춰서 설계된 것들. 여기가 드레스룸이래요. 이것도 제가 다 짜서 만든 거예요. 여기가 이제 빨래 하기 전에 보관해 놓고 빨고 나서 또 여기다 올려서 개고 하는 용도로 이렇게 뺐다 꼈다 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짰어요. 저희 집 드레스룸에 또 자랑할 게 있는데 이거 때문에 사실 직접 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열어놔도 동선에 좀 구애받지 않게 이렇게 옷장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짰습니다. 아이디어가 좋다. 이거는 좁은 집에서 진짜 참고할 만하네. 문을 열든 닫든 거칠 것이 없구만요. 야, 여긴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네, 옷장을 지나면 이제 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와, 너무 잘 만드셨다. 여기가 욕실이군요. 근데 다른 집 욕실들하고는 확실히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죠, 소장님? 아니 근데 보니까 지금 독특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 또 스테인리스 상판에 하부장을 두셨는데 그 밑은 뚫려 있고 네. 매립 수전 하시고 또 변기도 뒤가 지금 매립인가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 가정집에서 좀 보기가 어려운. 일단 요 플로팅 세면대는 그 전에 집에 살 때 민달팽이랑 막 콩벌레랑 막 벌레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을 로봇 청소기가 다니면서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욕실도 네. 수전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그 구조들이 다 보이는 게 또 너무 싫어. 싫어가지고. 그건 또 너무 싫고. 네. 그 선생님한테 딱 맞춰진 네, 그쵸. 맞춤형 집을 만드신 거네요. 그쵸. 제가 필요한 것들만 딱. 그런데 아무리 편리하고 멋지게 잘 만들어 놨어도 여긴 시골이잖아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땅끝 해남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집 고칠 생각을 했어요? 뭔 사연이래요? 한 7, 8년 정도 회계법인에 다녔어요. 네. 모든 회사들이 12월 말에 결산을 하고 3월 말까지 해서 보고서를 내는 이 시기가 진짜 바빠요. 그래서 그 시즌 3개월 동안에 매년 링겔 맞으면서 약간 잠도 못 자고 계속 밤새서 일하고 뭐 살 날도 없고 이게 좀 신체적으로 좀 부대끼고 마음도 되게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잘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녀의 숨통을 조였답니다. 잘 견디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메일을 열었는데 막 수백 개가 메일이 있는 거를 출근하기 전날 밤에 이제 확인을 하고 그때 뭐 이렇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펑펑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전화 같은 것도 받기 싫어서 막 제가 강아지들 정형행동하듯이 집을 이렇게 뺑뺑뺑뺑 돌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우선은 살고 볼 일 멈춰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죠. 그때 만난 게 이 촌집과 구름이었답니다. 카카오톡 영상 통화 엄마. 여보세요? 응, 엄마. 요번에 지금 옆카야? 응, 여기가 옆에야. 요번에 가서 봤어야 되는데 아쉽다. 그니까. 사람들이 엄마는 안 와보냐고. 그 해남이죠. 너무 가까워서 못 가. 엄마 친구는 맨날 해남에 집 있어서 왔다 갔다 한다며. 잘했다. 너무 고마웠어. 뭐야, 지금 울어? 엄마는 속상하지. 좋은 직업 놔두고 땅끝 가서 사는데 안 그래요? 근데 원래 잘 울어요. 아 그래요? 엄마랑 저랑 다 잘 울어요. 좀 아쉽긴 할 거예요, 아마. 왜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진 않으시지만 은근히 뭐 지나가는 말로 아유 이모부가 너 회계사 자격증 뭐 아깝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모부의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본인의 마음을 이모부 입을 빌려서 하고 싶은 건지. 응원을 하는데 부모 마음은 서운해 그러지. 오, 와 여기는 완전 미니멀 화이트네요. 네, 좀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 봤어요. 여기는 침실이구나. 잠만 자겠다는 목적이 확실한 깔끔 단순 그 자체구만요. 아, 그리고 여기 오브제들 너무 재밌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집 정리를 그 자녀분들이 다 짐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네. 마당 한 구석에서 나왔어요. 장독돼 있던 오. 데에서. 탁독이라는 거라고 사람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그 장독 뚜껑을 뒤집어서 그 안에서 얘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깨 네네. 같은 거 갈고 하는데 쓰는 물건이래요. 와 이건 정말 되게 의미 있는. 네. 그런데 이 창도 묘하다. 그 흔한 커튼에 블라인드도 없이 빛이 너무 잘 드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깰 때 좀 상쾌하게 깨려면 자연광을 맞아야 된대요. 그래요? 네. 햇살이 좀 들어와서 햇빛 때문에 좀 기분 좋게 깰 수 있는 정도의 조도를 만들고 싶어서 완전히 가린 블라인드가 아니라 빛이 투과되는 걸로 이제 만들었어요. 예뻐서 떼어버리기는 너무 아까웠대요. 그래서 종이 대신 속이 훤히 비치는 한복천을 붙이기로 한 거죠. 오, 그거 괜찮네. 어렸을 때 이제 계속 이사를 다니면서 저의 감정과 기억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스스로 만들고 찾기 위해서 계속 과정들을 거쳐온 것 같아요. 그 오래된 물건이나 공간들에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저의 이야기를 만나서 더 붙였을 때 더 풍부하고 재밌는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매력? 지영 씨, 뭘 또 들고 나오시나? 혹시 이것도 이 집에서 나온 물건이에요? 저건 뭐에 썼던 물건인고? 이 집에 청소하다가 발견한 도마인데 다리가 이렇게 하나가 떨어져 있고 야외에서 쓰셨던 나무 도마 같아요. 되게 튼튼하고 좋은 거예요. 에이, 그런데 왜 잘라요? 이렇게 꽂을 건데 이게 완성품을 사는 거하고 다른가요? 네. 다르죠? 이런 거 어디서 보셨어요? 그냥 남들은 이거 버리는 거고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쓸모를 찾아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북스탠드구나. 사실 지영 씨에게 공간은 기억을 쌓으면 쌓을수록 아팠던 곳. 정붙일라 치면 떠나야 했으니 그럴 밖에요. 그래서였을까요? 무거운 세월과 기억으로 허물어져가는 폐가가 자꾸 눈에 밟히더랍니다. 그녀가 그렇게 갖고 싶던 공간에 대한 기억을 품고도 사라져야 하는 그 집 신세가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오, 야 여기 엄청 멋있는데요. 잘 고치셨다. 네, 첫 번째로 붙인 집입니다. 와 이게 첫 작품이시구나. 일에 치여 찾아든 땅끝 마을에서 그녀처럼 누군가도 편안히 쉬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 공간이랍니다. 덕분에 집 고치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은 왜 이렇게 부러운 사람이 많대 그래? 야 근데 처음 고칠 때도 되게 잘 고치셨는데요? 그때는 이제 또 같이 하는 전문가분이 계셨어서 아, 그분이 디자인을 하시고 네. 약간 보조 역할로. 아, 이렇게 도시에서 떨어져 사시는 것도 좀 가능하신 거죠, 이게? 여기서 안정적으로 시골에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은 벌고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또 다른 재밌어 보이는 것들을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우 다리에 바퀴를 달아놔. 또 어디 가요? 지영 씨 오랜만이네. 끊기요. 더운데 어떻게 살았어요? 아우 너무 더워요 진짜. 여기는 뭐 하는 곳이래요? 아 알았다. 동네 사랑방기 악수토구만. 감사해요.
어떤 거? 봐봐. 시원해요. 시원하고 물이 톡톡. 예, 근데 여긴 왜 온 거래요? 이거요? 지영 씨가 여기 서 있어. 이거는 자랑 더 해주세요. 자랑 더. 우리 지영 씨가 자기가 우리는 이제 그냥 여기 수도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좋은 물을 더 이제 다른 여러 사람이 먹게 하자 해서 우리 지영 씨가 여기 지금 만들어줬어요. 우리 마을에 이거하고 이거. 네, 제가 기획서를 써가지고 군청에 예. 제출해서 이제 사업을 받아갖고 이걸 이거를 만들어줬어요. 그건 모르셨어요? 혹시 저기 친어머니세요? 저 부회장이에요. 처음 내려오실 때부터 제일 친해. 아니 왜 이렇게 자랑을 막 동네 어머니들이 쪼그려 앉아서 물드는 게 지영 씨 마음에 걸렸더래요. 그래서 간판까지 단 약수터를 만들었구나. 옥으로 유명한 마을이라 옥돌 장인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근사한 수도꼭지도 달고요. 이게 지금 원래 눅눅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 마을이 옥공의 마을이어가지고 이 눅눅을 거꾸로 하면 옥길이에요. 오곡길, 눅눅길, 말도 잘 만들어. 그러니까 숙소 주인 말고 지영 씨가 하는 일은 시골 마을 살려내는 마을 재생 사업. 집만 고쳤는데 벌써 직업이 2개네요. 저희 마을은 어린애가 없죠. 애기 울음소리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해주고 돌아 이렇게 하니까 마을도 젊어지고 활기차고 진짜 저희는 좋죠. 어머님한테 말씀하시는 거나 보면 원래 젊으신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젊은 마음은 젊죠. 땅끝에 와서 웃을 일 많아진 지영 씨. 애기 울음소리 없는 마을에서 진짜 큰일 했네요. 이걸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살려고 집 하나 고쳤을 뿐인데 먹고 살 길도 찾고 마을도 살리고 이게 대체 일석몇조야?